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이제 떠먹여주는 성경 역사 기간, 우리 또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할까? 쌈 싸먹는 출애굽기라고 했는데요. 네, 오늘은 좀 PPT를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다른 강의랑은 다르게 좀 아무래도 PPT를 하는 게 여러분에게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대충 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해봤습니다.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복습해 볼게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후에, 예수님 오시고 2000년 후에 우리가 살고 있죠.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이 살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죠.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마지막 11번째 아들인 또 요셉 덕분에 이 히브리 민족은 전부 다 어디로 가나요?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약 이제 400년이 흘러서 이집트에서는 왕조가 세 차례 바뀝니다. 16왕조도 힉소스 왕조에 대항하다가 이제 사라졌고요. 17왕조와 사실상 한 혈통인 18왕조가 세워집니다. 이집트 원주민들의 왕조가 이제 세워졌다라고 보고요. 마치 중국 역사 가운데 몽골적인 원나라가 지배하던 상황에서 원래 절대 다수인 한족이 이제 명나라 왕조를 이렇게 세운 것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느끼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5왕조에 살았던 요셉 때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민족, 그러니까 원래 이 원주민 왕조가 들어선 것입니다. 이제 요셉과 친했던 15왕조, 이제 아시아계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 버립니다. 완전히 몰아내요. 16왕조도 덤볐다가 깨지고 17왕조도 거의 깨졌는데 이 18왕조에서 이렇게 완전히 15왕조의 그 흔적 자체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힉소스 왕조의 협력자였던 이제 히브리 민족은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히브리 민족은 제18왕조의 아흐모세 1세 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570년 전쯤, 1570년 전쯤 박해를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아멘호텝 1세를 거쳐서 두 번째 왕인데요. 아멘호텝 1세를 거쳐서 투투모세 1세 때 모세가 이제 출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그 태조죠. 18왕조. 18왕조. 16, 17을 지나서 18왕조가 15왕조를 무너뜨린 18왕조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태조인 아흐모세. 이제 모세의 민족이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는구나. 아흐모세 1세. 아흐모세 1세. 그러니까 세 번째 왕입니다. 이 세 번째 왕이 바로 출애굽기 1장 8절에 나오는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조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새 왕인 것이죠. 자, 이렇게 18왕조. 자, 창세기 50장과 26절에 약 400년이 지나니까 이제 출애굽기 1장 1절의 상황이 된 거예요. 되게 빨리 넘어가죠. 창세기 50장 26절에서 출애굽기 1장 1절까지 40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렇게 파라오 이집트 왕의 명령으로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서 이름 그대로 건져진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랍니다. 18왕조의 태조가 누구라 했어요? 모세. 모세의 민족이 정말 이제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야. 모세. 그때 이제 아멘호텝 1세를 지나서 이제 죽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 바로의 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바로 이거를 연결시키면 안 돼요. 파라오라는 것은 전체 이집트의 왕을 통칭하는 건데 갑자기 아흐모세 1세가 이제 막 유아 살해 그 뭐 이렇게 좀 그 모르는 왕이죠. 유아살이는 아닌데 그냥 이렇게 모르는 왕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아멘호텝 1세라는 두 번째 왕이 끝나고 이 세 번째 왕이 벌써 이제 성경에서 1, 2절 사이에서 세 번째 왕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흐모스 1세와 아멘호텝 1세를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으로 거론을 했지만 바로 투투모스 1세라는 사람이 세 번째 왕인데 이때 이제 유아 살해를 명령한 겁니다. 다 죽여라. 점점 갈수록 더 심해지죠. 그때 모세가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출생을 해요. 이제 출생을 합니다. 자, 모세를 이제 그 양자로 삼은 모세를 양자로 삼은 공주가 하셉스트 공주인데요. 세 번째 왕인 투트모스 1세의 딸인 하셉스트입니다. 하셉스트 공주인데 나중에 여왕이 되죠. 그녀는 지금도 우리가 이집트의 룩소르에 가게 되면 들르게 되는 많이들 들르는 관광으로 하셉스트 신전의 그 바로 주인공이 하셉스트 공주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렇게 이제 양자로 삼아요. 왜냐하면 정치적 보험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셉스트 공주는 원래 남녀 차별 없이 네 번째 왕이 되어야 될 위치였는데 여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조금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다른 동생 투트모세 2세와 결혼을 합니다. 이 동생은 거의 병석에 누워 있었어요. 아, 얘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럼 더 이상 문제가 없어. 여왕으로 등극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명분은 다 갖춰진 상황이고 근친상간 결혼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정말로 배다른 왕인 허울뿐이었던 그냥 이름만 빌려줬던 바지 사장이죠. 투트모세 이사가 14년 만에 골골거리다 죽습니다. 근데 아이고 죽으면 그냥 죽으면 좋은데 골치 아프게 또 여종을 하나 건드려가지고 6살 난 아들을 또 6살 난 아들을 놓고 죽었어요. 골치 아파진 겁니다. 그냥 죽었으면 딱 좋은데 결국 이 녀석이 투트모세 3세로 6살의 왕이 됩니다. 물론 하세트 여왕이죠. 이때는 이제 하세트 여왕도 보험이 있었죠. 모세라는 그 양자 뭐 이렇게 혈통도 어딘지 모르고 이렇게 뭐 근본도 모르는 아이를 딱 모세를 양자로 삼아가지고 정치적 보험을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 말은 하세트 여왕을 지지한 같은 편들 세력들은 이미 모세를 지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살짜리 왕 다섯 번째 왕인 투트모시 3세 이 어린 아이는 뭐 할 게 없는 거죠. 자기의 그 배다른 고모이자 의붓 어머니인 하셉트 여왕과 그 모세의 패거리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모세의 세력에 눌려서 23년을 6살의 왕이 돼가지고 23년을 죽어 지냅니다. 모세만 봐도 고개 숙이고 다녔을 거예요.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하셉스트 여왕의 비유를 맞추고 그의 양자인 모세의 비유. 물론 이 투트모세 3세와 모세가 어릴 때 같이 자랐을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어쨌든 뭐 하셉트 여왕이 섭정을 하면서 사실 모든 정권이 이미 장악된 상태에서 허수아비로 투트모세 3세, 그러니까 자기 그 배다른 조카 또는 의붓 아들을 세워놓은 것뿐인 것이죠. 어쨌든 뭐 정확한 시기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이제 어쨌든 모세가 건져졌을 당시에는 어쩌면 뭐 피부치 하나 없었던 이 아이를 모세를 보험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셉트 공주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없었고 어린 후계자를 이제 자기 배다른 조카이자 의붓 아들인 투트모세 3세를 허수아비로 세워서 정권을 장악하려는 그 반대 세력은 기회를 노리고 있고 이 공주도 다급한 거예요. 결국 어린 투트모세 3세가 왕이 되는 전후로 하세트 여왕 공주 역시 모세를 양자 삼아서 이제 왕과 왕을 이제 투트모세 3세를 조종하려는 그 세력을 견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나이가 비슷한 이 두 녀석, 물론 이제 모세가 한 10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두 녀석이 어울려 노는 모습을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좀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아마 역사적 고증을 재현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결국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왕이 누구일까요? 제18왕조의 세 번째 왕 투트모세 1세입니다. 그의 손자인 투트모세 3세가 이집트 왕자 모세와는 묘하게 정치적인 대립관계였겠죠. 당연히. 투트모세 3세는 6살의 왕이 되어서 23년간 29살이 될 때까지 죽은 듯이 살았다고 보는 것이 모든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의 평입니다. 하셉스트 여왕의 편이었던 대부분의 정치 세력이 당연히 모세의 편이었겠죠. 그래서 모세를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던 입장이고 23년 동안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아기가 왕이 돼가지고 아주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대신 농이 걷겠죠. 진짜 농이 걷습니다. 이 친구는. 그리고 실제 역사가들의 일부는 투트모세가 섭정 기간 동안 쌓인 분노로 왕이 되자마자 모세의 양 어머니이자 자신의 법적
어머니 그리고 배다른 고모인 핫셉스트의 모든 기록을 지워버렸다고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상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가 이제 29살에 왕이 되었죠. 왕이 됩니다. 29살에 왕이 되었는데 23년간 헛사비 왕노릇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29살에 섭정이 끝났습니다. 네. 어쨌든 그가 왕이 된 이후 이제 그러니까 왕이 됐다라는 게 아니라 섭정이 끝나고 진짜 왕이 된 그 순간 몇 년 정도가 더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제 모세를 제거하는 일만 남았을 거예요. 근데 모세를 명분 없이 제거하면 또 반란이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모세가 이미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명분을 찾고 있던 상황을 좀 여러분 상상해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얘기가 맞아듭니다. 재밌어지고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보기는 봤는데 모세는 분명히 왕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죠. 그냥 저거 사람 하나 공간 하나 죽였다고 병사 하나 죽였다고 쫓겨나야 된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상을 좀 해보면 상상이 아니죠.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모세는 이제 양어머니가 죽자마자 좀 정치적 입지가 매우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갈에 든 쥐가 돼버린 겁니다. 뭐 하나 잡히면 건수 하나 잡히면 제거될 수 있는 대상. 근데 함부로 제거는 할 수는 없는 대상. 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 트집이 잡히면 완전히 사형당할 수 있거나 쫓겨날 수 있는 위험한 정치적 상황이었겠죠. 결국 이제 모세는 사실 진짜 본인의 의도가 뭐였는지는 사실 잘 모르지만 히브리 민족이 핍박받는 현장에서 이집트 군관을 죽입니다. 멋있게 죽입니다. 그렇게 만에 하나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정치적이고 동족적인 민족을 포섭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가 히브리 민족임을 알고 자랐을 거예요. 그런 근거가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은 그 당시 모세에게 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집트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이제 어떤 꼭 혈통 관계를 중요시 만을 거기에 전적으로 매달려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동족 의식을 느낀 거를 그 당시에 느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단지 그냥 어떤 나름의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안 좋게 얘기하면 동족을 이용하려고 한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모세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렇게 인정하기 싫죠. 근데 그 당시 모세는 모세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아니었잖아요. 그걸 또 이해하신 상태도 봐야 됩니다. 어쨌든 히브리 민족을 구하더라도 다 자기의 계획이 플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 갑자기 구해준 그 히브리 동족이 소리 지릅니다. 네가 우리 재판관이냐고 살인자라고 고발합니다. 아마 모세가 죽인 군관의 위치까지 파묻은 그 위치까지 발설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모세는 급히 도망자가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자기를 죽이려고 벌이는 상황에서 봐줄 리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잡히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급히 도망간 것 같아요. 아마 자기의 양어머니였던 핫셉스트 공주, 핫셉스트 여왕이 살아있었다면 이딴 거는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왕이 실권을 장악하고 같이 놀던 그 동생이 실권을 장악하고 투트모스 3세가 완전히 이제 실권을 장악하고 옛날에 그냥 어린 애에 불과했는데 완전히 실권을 장악하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상황에서 걸리면 죽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보호해줄 핫세스트 여왕도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바로 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하나라도 잡히면 끝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모세는 도망자로서 새로운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약 40년 만에 이제 도망자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뭐 한 41세 정도 됐겠죠. 그때부터 이제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언제 만났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도망자 생활 40년 만에 하나님을 좀 만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트모세 3세는 그렇게 모세가 튀어버리고 속 시원했겠죠. 그리고 죽은 거나 다름없었으니까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40년 동안을 실컷 이제 모세와 그 핫셉스트에게 눌렸던 원한을 한을 풀면서 40년 동안 철권 통치를 합니다. 실제로 역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29살에 진짜 왕이 되어서 69세까지 통치를 한 것 같아요. 가태환 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이제 대략 그가 69세로 죽었을 때 모세는 80세가 됐겠죠. 모세 역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도망자 생활을 했겠죠. 투트모세 3세는 자기 할아버지 투트모세 1세, 투트모세 1세가 원래 모세랑 그 유아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죠.
투투모세 1세보다도 더욱 가혹하게 히브리 민족을 학대했습니다. 모세도 없어진 마당에 더 확대하죠. 정치적 상황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아마 모세와 다시 만나기 전에 이제 그는 또 69세로 죽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통치 40년 만에 투투모세 3세가 죽고요. 아멘호텝 2세가 18살 나이에 왕이 됩니다. 여러분, 아멘호텝 2세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5번째 왕이겠죠. 왜냐하면 네, 제가 이걸 지금 폈네요. 다시 한번 보시죠. 할아버지인 3대 왕 투투모세 1세보다 더욱 가혹했고 투투모세 3세는 경쟁자였던 투투모세 3세, 같이 자랐던 모세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의 경쟁자였던 투투모세 3세의 제위 40년 동안 모세는 도피 생활을 했고 투투모세 3세는 69세로 사망합니다. 40년을 해먹고 자 모세는 그 40년을 해먹는 기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참 서글프네요. 서글픈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왕자로 자랐고 대통을 이을 후계자로 거론되다가 그렇게 40년을 그렇게 양어머니가 빨리 죽은 것도 한몫했던 것이죠. 어쨌든 양어머니가 빨리 죽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왕을 바로 이렇게 협박해가지고 왕위를 이어받을 그런 계산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 수가 틀어진 거죠. 한참 투투모세 3세가 건재할 때 양어머니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실각하게 된 거죠. 어쨌든 모세는 그렇게 방황하다가 80세가 되었고 69세로 투투모세 3세는 이제 40년을 해먹고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번째 왕으로 어린 18살의 아멘호텝 2세가 왕이 됩니다. 왕이 돼요. 모세가 그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아멘호텝 2세는 이제 모세를 만난 적이 없는 거죠. 자기의 그 선대왕 투투모세 3세랑 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는 자랐다라는 얘기는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왕권 후계자 서열에 있었다라는 정도는 기억하고 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가 자기를 만나러 옵니다. 신기했을 거예요. 80세의 모세가 그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18살의 왕이 되니까 이게 물론 이제 18살의 왕이 되고 나서 몇 살쯤 돼서 모세가 찾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18살 즉위하자마자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야 80세의 모세가 맞기 때문에 어린 놈이요 생각보다 악합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으로 장남이 죽고 각지에서 반란은 일어납니다. 아멘호텝 2세는 이 어린 놈은 이때 장자를 잃습니다. 대통이 끊긴 것 같아요. 이게 우리와 관련 있는 이야기겠죠. 아멘호텝 2세. 사실은 투투모세 3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멘호텝 2세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이 바로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아멘호텝 2세 주범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집트의 왕위는 투투모세 4세가 차지하는데요. 7번째 왕이겠죠. 이 사람은 어부질이 그 자체입니다. 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에 10가지 재앙으로 이 6번째 왕인 아멘호텝 2세가 대통이 끊기고 그러니까 그 왕위 서열이 가까워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투투모세 4세가 지금도 그 이집트에 가면 이렇게 스핑크스 있죠? 스핑크스의 그 비문이 있습니다. 투투모세 4세의 스핑크스 비문이라고 거기서 나는 이 투투모세 4세가 이렇게 적습니다. 스핑크스가 밤에 꿈에 나타나서 자기를 꺼내주면 거기를 찾아보면 자기가 있을 거다. 그래서 찾았더니 이 스핑크스가 진짜 있었다. 그래서 이 스핑크스가 나를 왕이 되게 해줬다. 나는 하늘의 뜻으로 신의 뜻으로 왕이 된 사람이다라는 정통성을 주장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도 그 유적이 있습니다. 투투모세 4세는 그만큼 어부지리로 왕이 됐기 때문에 정통성에서 많이 딸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운 것 같은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정통성을 주장합니다. 그만큼 10가지 재앙으로 어부지리로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성경과 이렇게 착착 다 맞아들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이제 애굽이 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투투모세 4세가 어부지리로 왕이 되는 동안 그 왕은 스핑크스 비문을 세운 왕이죠. 자기 정통성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레위기. 자,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동안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 진행되죠. 특히 지금까지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여러분
물론 투투모세 4세가 왕이 된 이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 가지 고증에 의하면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 어린 놈이 어떻게든 반란을 막아보고 이렇게 해보려고,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더니 아메노테 2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은 장자까지 이른 다음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반란이 일어나는 거. 실제 이건 역사적 증거가 다 있어요. 반란이 일어나니까, 왜냐면 노예들을 다 풀어주니까, 다 풀어주고 그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노예까지 다 풀어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왕 미쳤냐 이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히브리 민족 노예들을 다 풀어주라 그래.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도 그 자기 지지 세력에게 뭘 주지 못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이 귀족들의 그 권한과 노예를 다 그냥 뺏어가지고 풀어줬기 때문에 반란이 그래 안 돼가지고 다시 쫓아온 거예요. 그게 역사적 고증입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 노예들 다시 잡아오지 않으면 내가 귀족들 손에 죽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실제로 반란이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메노테 2세 여섯 번째 왕이 제위하는 기간 동안 이제 도망가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이제 출애굽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죠. 특히 지금까지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시간을 달렸어요. 시간을 수직적으로 달렸습니다. 레위기는 잠시 시간적 흐름이 멈춰요. 그리고 특히 제사법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세요. 이스라엘 선택된 민족이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되는 율법과 종교의식, 예배 등을 기록했던 것이죠. 자, 민수기는요, 이제 다시 멈추었던 시간적 흐름이 시작됩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모압 평원이라는 장소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좌충우돌하는 과정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역시 역사적 시간적 서술이 이어지는데요. 일종의 고별설교. 즉 모세의 유언이라고 봐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울 신자가 아닌 다시 신자, 거듭 신자입니다. 계명을 다시 반복하면 신신당부, 거듭 당부하는 기록이 바로 신명기지. 나 이제 죽어.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렇게 진격하려무라. 이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마지막 장에서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이제 할 말 다 했으니까 죽어야죠. 모세는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이렇게 창출, 레, 민, 신 다섯 번이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여호수아부터는 이제 여호수아의 리더십하에 가나안으로 진격하고 정복하는 과정을 그린 것이죠.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이 여호수아서에서 진격하는 과정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따로 할 건데요. 시간적 서술을 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가 이제 쭉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이 여호수아의 이제 그 시간을 넘어서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을 좀 넘어서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끝나고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역사적으로 쭉 이어가는 건 사사기를 이제 그대로 이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조까지 이어가려고 그래요. 그거까지를 하려고 하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 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거 제가 PPT로 만들어 드렸으니까 한번 계속 좀 보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축복합니다.